안녕하세요. 세종스포츠정형외과 차민석입니다. 오늘은 반달 연골판 파열과 봉합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달 연골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이 내측과 외측 반달 모양의 연골판이 있고, 파열이 되었을 때 봉합을 하는 경우와 절제술이 있지만은 먼저 봉합수술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술하기 전에 반달 연골판의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달 연골판은 체중의 부하 및 전달을 하는 기능이 있으며, 체중이 실렸을 때 충격 흡수를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절액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하는 윤활 작용과 관절에 영향을 공급하고, 무릎의 2차 안정화 작용을 하는 구조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반달 연골판의 기능이 좀 더 강조되고 있고, 그 중요성이 최근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달 연골이 파열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관절의 접촉 면적이 감소하면서 연골로 가는 스트레스가 보고에 따라서 200에서 300% 증가하는 걸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가?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젊은 환자인가 아니면 중년 이상의 환자인가, 또 급성 손상과 동반된 파열인가 아니면 퇴행성 파열인가, 그거에 따라서 수술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달 연골판 봉합술의 대상은 십자인대 손상과 같이 관절의 손상과 동반된 경우, 그리고 반달 연골판의 파열의 위치가 혈관이 충분한 곳에 생겼을 경우, 그리고 파열의 모양이 종파열 또는 방사파열인 경우에 봉합술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혈관이 풍부한 곳이란 어떤 것이냐면, 반달 연골판의 해부학적 구조상 그림에서 보이는 빨간 부분, 즉 혈관이 풍부한 곳에 파열이 있을 때 봉합을 해야 성공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로 빨간색과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위에 파열이 있을 때 봉합술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이트 존이라 보이는 하얀색 부위는 수술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길게 찢어진 종파열, 그리고 수직 방향으로 찢어진 방사파열이 있는 경우에 봉합술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반달 연골판 어떻게 수술하느냐? 왼쪽에 보이는 그림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봉합했을 때 사용된 봉합사를 이용한 봉합된 모습이고, 오른쪽은 그림으로 설명한 것으로서 이게 찢어진 부위를 갖다가 녹는 실이든 녹지 않는 실을 이용하여 봉합한 그림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달 연골판 봉합술을 했을 때 합병증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반달 연골판 주위에는 신경과 혈관이 지나가서 신경이나 혈관의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럼으로써 감각 저하가 생기거나 마비가 오거나, 또는 주위 동맥에 손상을 입어서 피가 차거나 동맥류를 만들 수 있지만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봉합사의 고정 실패는 어떤 거냐? 봉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봉합사가 고정이 잘 안 되거나 구조물에 남아서 흔들리는 경우에 파손이 되거나 염증 반응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골이 용해되고 녹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수술한 경우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는 봉합사를 주로 녹는 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녹지 않는 실에 생기는 염증 반응이나 파손 같은 것들은 드물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달 연골판 수술 후에 재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수술 후에 4에서 6주까지는 목발을 이용한 부분 체중 부하를 하며, 수술하고 6주간은 보조기를 착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봉합술인 경우에 술 후 4에서 6개월간 재활 치료를 한 후에 통증이 없는 경우에 운동으로의 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쪼그려 앉기나 러닝은 3개월 이후에 가능하며, 특히 쪼그려 앉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는 되도록이면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하는 수술들은 대부분 하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고관절이든 무릎이든 발목 수술을 할 때 척추 마취를 주로 하게 됩니다. 척추 마취를 해서 수술하는 동안 통증을 못 느끼게 하고 불필요한 반사 기능을 차단해 가지고 수술을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마취의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허리뼈 사이에 바늘을 삽입하여 약물을 투입합니다. 약물을 투입하고 나면 척추 안에 있는 신경이 마비가 되면서 수술하는 동안에 다리의 감각이 없어지는 거죠.
바늘을 넣을 때 잠깐 따끈하지만 그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이 잘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취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교감신경에 마비가 오기 때문에 혈압이 좀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마취과 원장님이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마취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마취가 돼서 이제 척추 신경의 레벨이 올라가게 되면 호흡이 억제되기도 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잘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취를 하고 나면 아무래도 마취 약의 부작용으로 구역질이나 구역감이나 구토가 생길 수 있는데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좋아집니다.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머리가 아픈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 후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는 나와서 누워 있는 것들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시에 들리는 소리 같은 것들이 만약에 많이 불안하시거나 신경이 쓰인다면은 저희들이 따로 이제 잠오는 주사를 놔드려서 마취와 또는 수면 마취도 같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으니 수술 전에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수술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우리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잘 받으시고 스포츠로 잘 복귀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